네, 이지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윤리상담과 도덕인성교육 저희 6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AI 윤리라고 하는 굉장히 부끄러운 저희 논문을 함께 보시고 계신데요. AI와 AI 윤리에 대한 논의는 아마 선생님께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뛰어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이제 3차 시에 조금 재미난 영상으로 대체할까 하고요. 저희 남은 2교시 때 아까 못한 세 번째 핵심 기술 요나스 입장에서 한번 해석해보고 도덕교육적 적용까지 살펴보는 것을 저희 2교시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7주차 때 오늘 이야기도 해보고 선생님께서 읽어보실 이 논문에 대해서 논평문을 써주실 거잖아요. 저희가 8주차에 중간고사 때는 지금까지 썼던 논평문 3편 이걸로 과제물 대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9주차에 실제로 만나서 저희 실시간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세미나를 할 때 썼던 3편의 논평문 위주로 해서 첫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거기서 특히 요 세 번째 AI 윤리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제 박사 과정에 계신 선생님 요거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도 적용해 보신 선생님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도움을 얻고 싶은 그런 희망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247쪽 내용으로 넘어와서요. 생물학 기술 할 부분이죠.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세 번째 핵심 기술인 생물학 기술은 요나스가 기술 발전 과정의 종착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밝힌 부분입니다. 비록 아직은 윤리적 이유로 적극적 시도를 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생명공학의 과도한 발전으로 인해 인간 유전자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 내지 우리 후손을 계획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제 더 이상 환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인간은 기술 자체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조작이라든지 시도 자체가 윤리적인 의미에서 좀 많이 규제되고 있잖아요. 특히 종교계에서 반발이 엄청 심하죠. 이런 거 없다고 하면 사실 인간들의 두뇌만 가지고 이제 이 유전자 지도라든지 이런 거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인공지능의 이 연산 능력이라든지 도움을 구하면 충분히 그 기본적인 바탕을 구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과연 하는 것이 올바른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기술, AI 기술 포함해서 생명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 특히 인간의 생명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에서는 극도로 조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윤리적인 관점, 특히 한스 요나스의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본 것이고요. 3장 AI 윤리 이 부분은 뛰어넘겠습니다. 넘어가는 과정 중에서 3절 AI 윤리의 과제에서 그 윤리의 원칙을 좀 일목요연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EU의 신뢰할 만한 AI의 4가지 윤리 원칙, 그리고 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그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4대 원칙으로 제시한 거. 요 2가지를 조금 겹치는 부분은 같이 하나로 합치고 여러 가지 좀 반대될 수 있는 측면들에 대해서는 조금 표현을 달리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2가지 원칙을 합쳐가지고
조금 5가지 정도의 원칙으로 제가 만들어 보았거든요. 이 만든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걸 도덕교육에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 순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3쪽 이 도덕교육 넘어가기 직전 페이지입니다. 253쪽 표 1과 표 2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원칙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아래에서 세 번째 줄부터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게 5가지 원칙이니까요. AI 윤리의 과제로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윤리 문제들에 적용할 윤리 원칙을 잠정적인 수준에서나마 수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때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서 2가지 윤리 원칙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게 바로 위의 단락이었습니다. 우리는 5가지 정도의 AI 윤리의 원칙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율성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AI 기술에 대한 인간의 제어 가능성 및 이용자의 선택 가능성을 보장하면서 인간 자신이 자율적인 윤리적 행위를 수행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는 원칙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공공성의 원칙인데요.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AI 기술이 인류 및 지구 전체의 행복과 번영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하며 반대 방식의 서술로는 AI 기술이 인간과 자연 환경에 불리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공정성의 원칙인데요. 이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공정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AI 기술에 대한 교육에서부터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 이르기까지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에 주목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책무성의 원칙인데요. 이것은 절차적 차원의 공정함을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AI 시스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작동 문제에 있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관련되는 당사자들 사이의 권익 추구에 있어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투명성의 원칙인데요. 설명 가능성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이렇게 호환해서 쓸 수 있는 원칙은 AI 기술의 개발 및 이용에서부터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여러 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가 투명하고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원칙으로 제가 도덕교육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 적용까지 나가기 전에 도덕교육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한번 펼쳐봤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4장 AI 윤리 실현의 기반으로서 도덕교육 직접 인용문은 뛰어넘고요.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AI 윤리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기술 분야 발달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정보 격차와 같은 불평등의 문제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런 문제는 시민들이 권력을 얻게 할 수도 혹은 잃게 할 수도 있는 서로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기술이 전통적인 시민 연계와 혁신적 방법을 결합하여 시민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의 과정에 시민 자신이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시민들이 권력을 얻어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의 전개가 가능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하면서도 근본적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교육일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미래의 시민이 될 학습자들은 교육을 통해서 현대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객관적 모습과 그것으로 인해 새롭게 요청되는 AI 윤리의 필요성,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학습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실천적 관점에서 보자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윤리의 기반 구축,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교육이 수행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자들이 이제 AI 시대에서 살아나갈 것이니까요. 살기 위한 준비 과정, 거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AI 윤리와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지식 전달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 인간 교사를 훨씬 더 뛰어넘는 역할을 AI 교사가 충분히 담당할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인간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새로운 화두가 던져질 수 있겠죠. 이게 AI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연결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AI 시대가 왔을 때 사라질 직업군, 남아있을 직업군,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죠. 정보 전달 능력은 AI가 탁월하기 때문에 교사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결과도 있겠지만 많은 예측 결과들 속에서는 교사가 하는 역할이 단순한 지식 전달, 이것을 뛰어넘어서 인성의 도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I 시대에도 교사라는 직업군은 충분히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교사가 뭘 할 것인가? 특히 이거는 도덕과 교육, 여기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될 문제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제 2022 교육과정이 개발되긴 했지만 직전 교육과정인 2015 교육과정, 이것도 유의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영역과 관련된 핵심 가치, 그것에 대한 내용이죠. 도덕과는 성실, 배려, 정의, 책임이라는 4개의 핵심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인성의 기본 요소를 갖추게 함과 동시에 도덕적인 삶을 자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길러주고자 하는 실천적 성격의 교과입니다. 자, 이게 교육과정 문서에 있던 2015 교육과정의 서술이고요. 도덕과에서 다루는 주요한 4가지 영역, 성실은 이제 2015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신과의 관계, 배려는 타인과의 관계, 정의는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책임은 자연 초월과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었죠. 제4차 산업혁명과 AI 윤리 문제는 책임이라는 핵심 가치를 다루는 가장 마지막 영역 4, 자연 초월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다만 AI가 삶의 영역 전반에 적용될 미래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보자면 도덕과의 4영역 모두에서 AI 윤리와 관련되는 문제를 다루는 것 또한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영역이 교육과정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몇 가지 영역이 되든 이 영역 전반에서 AI 윤리 다루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런 전제하에서 AI 윤리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논쟁 주제들을 한번 추출해 보았는데요. 25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I 윤리 교육의 내용 예시, 영역 핵심 가치와 좀 연결될 수 있는 관련 주제들, 그리고 그것과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윤리 원칙,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너무 기계적으로 딱딱 칼로 무 자르듯이 이렇게 끼워 맞춘 측면이 있긴 하지만 요걸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진전되는 논의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표 아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그 실선 말고 점선으로 해서 윤리 원칙, 투명성 부분은 다 적용되는 거, 이것도 제가 좀 기술적으로 한번 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요. 자신과의 관계 영역은 성실이라는 핵심 가치를 다루죠. 여기서는 최근 많은 사람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뉴스 자동 추천 기능을 언급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게 정직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덕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짜뉴스 이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동으로 막 추천되다 보면 이 요약만 해서 보면 심도 있게 보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정보를 추출하고 선별하는 것, AI 시대에 오기 이전에도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이거부터 한번 깔고 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AI 시대의 서막 단계인 현재 시점에서 이미 학습자들이 접해본 내용을 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통해 흥미 유발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AI 시스템이 추천해주는 뉴스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양한 기사에 관심을 가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자율성이라는 AI 윤리 원칙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취미가 어린 시절부터 농구였고요. 이제 나이가 40대가 되어서 농구는 좀 쉼없이 뛰는 그런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그 주말에 동호회를 가입해 있는데도 자주 못 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농구 영상이 나오면 계속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향을 이미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 파악해서 계속 농구 영상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그런 정보만 계속 제시되다 보면 다른 정보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비판적 선택력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은 이런 주제로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번 제안을 해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타인과의 관계 영역은 배려라는 핵심 가치를 다루는데요. 여기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 대표 사례로 언급되는 3D 프린팅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루어 보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3D 프린팅 아무거나 다 만들 수 있죠. 정말 아무거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사제 총기류를 만들어 가지고 공항 검색대에서 발각되지 않고 통과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기술이다. 이런 측면에서 배려와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D 프린팅 활용법에 대한 개별적 조사 및 발표 이후 그것이 초래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라든지 지구 차원에서 환경 부담의 증가 문제 등을 논의하며 인간을 포함한 자연 전체에 대한 배려의 자세를 함양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행복 추구 및 해악 금지와 관련되는 공공성 원칙과 연결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 영역은 정의라는 핵심 가치를 다루는데요. 여기서는 정보의 편향 문제를 다루어 보려고 하였습니다. 정보의 편향. 실제로 디지털화된 제4차 산업혁명 사회는 개인 중심 사회를 그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및 능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권력을 얻거나 잃을 수 있는 두 갈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분배적 정의 문제가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 의미에서 모두에게 AI와 관련된 핵심 기술에 접근할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되는 것은 정의라는 핵심 가치 및 공정성이라는 AI 윤리 원칙과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 현장에 스마트 기기
보급하려고 하는 시도가 그 이전부터 있어 왔었는데 이제 거의 종식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이 학교 현장의 스마트 기기 도입을 굉장히 촉발했죠. 1인 1기기가 가능해졌으니까요. 비대면 수업, 가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1인 1 디바이스 아니겠습니까? 집에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형제 자매가 3명, 4명 있는 친구들은 3명, 4명 다 재택 수업한다고 하면 컴퓨터 한 대만 가지고는 재택 수업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가지고 1인 1기기를 다 지급해 주었습니다. 이런 분배적 정의가 실현될 때 비로소 디지털을 활용한 교육에 대한 격차 문제도 해소될 수 있잖아요. AI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257쪽 넘어와서요. 마지막으로 자연 초월과의 관계 영역은 책임이라는 핵심 가치를 다루는데요. 사실 여기서 과학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를 다루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학생들 토론 붙여보면 가장 활발하게 잘 토론하는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현재 본격적인 도입을 앞둔 주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성이 있기도 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 자체가 사고 및 오작동의 경우 어떻게 책임 소재를 물은 것인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핵심 가치 및 책무성이라는 AI 윤리 원칙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수업 진행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여러 가지의 주제들은 실제 그것을 미래의 생활 속에서 경험할 학습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AI 윤리 원칙 가운데 투명성은 모든 영역과 주제들에서 공통으로 중시되어야 할 원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상에서 언급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효과적 학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생 참여형 수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수업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학습 공동체를 고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겁니다. 시스템도 당연히 뒷받침되어야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토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보다 넓은 공간 속에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윤리적 규칙을 제정해보는 기회 역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규칙 제정의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스스로 참여하였을 때 그 규칙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 하는 성향이 증가된다고 하잖아요. 학급 내지 학교 규모에서 모든 학생이 능동적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윤리적 규칙의 제정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이런 노력이 지역사회의 활동과 연계성을 가지고 더 큰 규모의 확장된 합의 및 윤리 규칙 제정의 경험으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이것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원으로서 학습자들이 AI 윤리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예비적 역할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학습자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여러 가지 윤리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모든 사람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호모 디알로구스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대화하는 인간, 의사소통하는 인간이라는 용어로 제안해 본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세 번째 논문은 이제 이재영 선생님께서 AI 윤리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가정하고 좀 간단하게 이렇게 두 차시 정도로 축약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남은 3차 시에는 AI 윤리 관련한 영상 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고요. 저희 다음 주 7주에는 제 이 논문에 대해서 역시 논평문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8주 차는 중간고사 기간인데
저희 과제물 대체로 하고 논평문 3개 그 전에 쓰셨기 때문에 강의가 없습니다. 9주차에 이제 선생님과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만나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때 아마 금요일 8시가 편하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공지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카톡 메시지를 통해서 사전에 일정을 한 번 더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주차 때 7주차째 논평문 잘 제출해 주시고요. 8주차 이후 9주차 때 실시간 세미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